중국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약 범죄에 대하여 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형을 집행합니다. 중국 내에서 마약 범죄를 일으킨 많은 외국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2023년 8월에는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자칫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를 19세기 중반에 발생했던 아편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 현재의 중국이 있는 곳에는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대량 생산되는 면직물을 인도로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나라에도 면직물을 수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50년경 청나라의 인구는 4억 3,600만 명이며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구가 간의 수공업을 통하여 면직물을 생산하다 보니 청나라에서 생산되는 면직물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많은 양의 면직물을 수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청나라의 차는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도자기와 비단에 대한 수요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청나라는 영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냈습니다. 반대로 영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국은 청나라의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벵골만에서 아편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아편은 매우 저렴하여 이를 청나라에 판매했을 때 1000배의 이익이 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산 아편이 유입되기 전 청나라에서 아편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산 아편이 청나라에 대량으로 유입되다 보니 상류층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아편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아편 중독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영국은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청나라는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청나라는 임칙서라는 인물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아편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칙서는 강력한 아편 단속을 실시하여 아편 금지령을 위반한 1600여 명을 체포하고 아편 2만 1000여 상자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영국 상인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였는데 그 서약서는 아편 거래를 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무역 감독관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임칙서의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였습니다. 엘리엇은 청나라가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몰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영국법에 따라 자신들이 해야 한다며 청나라가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과 청나라는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고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1840년 6월 영국 해군은 광저우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곳에 군함 4척과 소규모의 병력을 남겨 광저우 해상을 봉쇄하고 나머지 병력으로 북상하여 현재의 샤먼시인 아모이를 포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상하여 저우산을 점령했습니다. 이후에도 영국 해군은 계속 북상하여 텐진 앞바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텐진은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과 거리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는 청나라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청나라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국 상인들로부터 몰수한 아편에 대한 배상금과 홍콩섬의 할양 등이었습니다. 자국의 영토인 홍콩섬을 영국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청나라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영국군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영국군을 당해낼 수 없었던 청나라는
1842년 8월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이 조약에 의하여 전쟁 배상금 1200만 달러와 몰수한 아편에 대한 보상금 6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홍콩섬을 영국에 할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전 청나라는 광저우 항만을 개항하여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엔 광저우, 상하이, 푸저우, 닝보, 샤먼 이렇게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제가 심한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영국이 요구하는 자유무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하여 아편에 의존한 무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차 수입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했고 청나라 내에서 아편의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 영국은 다시 무역 적자를 떠안게 되었고 결국 영국은 또 한 번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1856년 10월 2차 아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아편전쟁과는 달리 2차 아편전쟁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미국도 참전하여 4개국이 청나라를 함께 공격했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과 청나라의 전력차는 상당했고 청나라는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1860년 10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조약에 의하여 청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개항의 수를 기존의 5개에서 10개로 늘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국에게는 주룽반도를 내어주고 러시아에게는 연해주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아편전쟁 이전 청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국력이 크게 쇠퇴하여 백년국치라 불리는 치욕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과 일본으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하였고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중국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